요즘은 공인중개사무소라고 부른다죠. 근데 저랑 남편은 복덕방이라 부르며 지내요. 몇 년 전까진 저희 부부가 함께 운영했었거든요. 요즘은 남편이 허리 문제도 있고 좀 쉬라고 제가 밀어내서 오래된 고객이 찾아오실 때 말고는 남편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괜찮아서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계속 열어두고 있고요. 며칠 전에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 보니 남편이 거실 바닥에 누워 스트레칭을 하고 있길래 허리 때문에 계속 고생이라 오가피차 끓여놓은 거 가져다가 남편에게 건네줬더니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애들은 요즘 잘 지내냐고 연락 없었냐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허리 아프고 나서 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편 목소리가 예전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 들어서 소식은 무슨 무소식이 희소식 아니겠냐고 연락 와봐야 돈 없다는 소리나 더 하겠냐고 더 매정하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편이 마른 웃음을 지으며 그럼 잘 지내고 있나 보네 하며 다시 바닥에 누워 운동하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어요. 최근 들어 남편의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으니까요. 저는 자식을 셋 낳아 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낳긴 했죠. 반품도 못하는데. 큰애는 38살 딸이고 결혼해서 애 둘 낳아 지내고 있고요. 둘째는 35 아들인데 3년 전에 아이 하나 낳고 둘째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저희 막내딸은 올해 31살인데 늦게 결혼했으면 내심 바랬지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27에 시집가서 애 하나 낳고 아직까진 조용합니다. 몇 년 전까진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요. 저야 일 때문에 계속 나가야 해서 집에 오래 있진 않았는데 남편이 집에서 손주들을 봐줬거든요. 그렇게나 이뻐하더라고요. 원래 할아버지들이 그런다네요. 젊을 땐 일하느라 애들을 못 봐서 나이 먹어서 애들 보면 그렇게나 이쁘다고. 여자들이야 다르죠. 했던 거 또 해야 하고 게다가 저는 셋이나 키우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혼자 도맡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저희 남편이 애 봐주는 사람을 따로 고용해서 우리 집으로 불러다가 손주 셋을 봐주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군소리 한 번 없이 남편이 다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애들 신혼집도 손주 태어나 집이 좁다고 하면 평수 넓은 곳으로 옮기라고 도와주는 겁니다. 애 둘 낳은 첫째가 제일 큰 도움 받았죠. 저는 옆에서 말리기 바빴고요. 애 봐준 공은 없다고 당신 뼈마디만 망가진다고 그렇게나 옆에서 잔소리를 해줘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손주들만 보면 정신을 놓고 살더니 결국 몇 달 전 허리까지 다쳐서 병원 다니고 그 고생을 하더군요. 허리 수술 이야기도 제가 먼저 했었고요. 통증이 심하면 그냥 수술을 받으라고 했더니 그렇게 저랑 병원 가서 수술 날짜도 받아다가 왔는데 남편은 운동으로 해볼 만큼 해보겠다며 수술 날짜까지 미뤄버린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애들 이야기를 물어볼 때면 일부러 더 매정하게 대답했고 본인 건강이나 챙기지 애들은 왜 신경 쓰냐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또 묻길래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죠. 제가 다음날 달력을 펼쳐놓고 우리 애들이 언제쯤 연락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참 웃기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허리 수술 날짜 잡혔다고 병원에서 듣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준 날, 그 이후로 애들에게서 연락이 싹 끊긴 겁니다. 달력 펼쳐놓고 보니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굵직굵직한 일정들을 달력에 메모해 놓는 습관이 있어서 그 전까진 첫째가 언제 온다는 메모, 막내가 주말에 애를 맡긴다 이런 내용들이 잔뜩 있었는데 수술 날짜 잡힌 이후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죠. 저야 일하느라 바빠서 애들이 오던 말던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남편은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자꾸 애들 안부를 물었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목에 가시가 하나 걸린 것처럼 계속 쑤셨습니다. 전화해서 화를 내볼까 하다가도 애들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봐야 4달 정도 연락이 없는 거고, 다른 집들은 몇 달씩 연락 없이도 잘 산다는데 우리 집이 그동안 유단스러웠던 거지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제 스스로 그렇게 삼키고 또 삼키고 말았죠. 그러다 며칠 뒤 제가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겨서 제 친정 쪽 일이라 결혼식을 목포에서 한다길래 멀긴 했거든요. 원래라면 남편과 다녀오겠지만 상황상 그러질 못하니 거기까지 운전은 부담스럽고 저 혼자 기차 타고 다녀와야겠다 싶었습니다. 평소처럼 달력에다가 메모하려고 보는데 날짜가 참 괜찮더라고요. 금요일이라 주말도 껴있고. 그래서 곧장 저희 첫째에게 전화를 넣어봤죠. 저희 딸이 무슨 일이냐며 받길래 내가 집을 비워야 하니 나 없는 동안 너희 셋이서 돌아가며 집에 좀 와 있으라고. 너희 아버지 혼자서 밥 차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불편할 테니까 너희끼리 일정 조율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3주 전에 미리 알려줬으니까 그 정도 시간은 쉽게 비울 거로 생각했죠. 게다가 평일도 아니고 주말이잖아요. 이번 일 핑계로 남편이랑 애들이랑 시간 좀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막내에게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 일정 나눠서 정했다며 언제 누가 오는지 알려주더라고요. 듣자마자 달력에 적어놨고요. 남편에게도 미리 이야기해놨던 터라 예전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복근을 키워야 한다면서 땀범벅이 되며 하길래 저러다 허리가 아니라 백구레가 터지는 거 아니냐고 잔소리를 해봐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출발 당일이 되었길래 그날 먹을 식사 준비는 제가 해놨고 남편은 뭐가 그리 기분 좋은지 아침부터 싱글벙글이라 덕분에 저도 시간 맞춰 잘 내려올 수 있었고요. 시간에 맞게 와서 결혼식도 잘 참석하고 오랜만에 친척들 얼굴도 봐서 그런지 내려와서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내려온 김에 저도 형제들도 만나고 한 바퀴 돌아보려고 했어서 잠은 친정오빠네서 자기로 이야기를 해놨고요. 첫날은 막내가 오후에 와서 밤에 간다고 들었기에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첫날 저녁에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막내가 와서 잘하고 있다고 걱정 말라며 웃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고요. 다음날 친정오빠 자동차 타고 저희 부모님 성묘도 다녀오고 저도 나름 바쁘게 움직였기에 오후가 돼서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첫째는 왔냐고 밥은 잘 먹었냐고 했더니 이번에도 웃으면서 여긴 걱정하지 말고 며칠 푹 쉬다 오란 소리만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주변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손주들이 왔다면 뛰다니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닐 텐데 허리까지 아픈 양반이 전화 받는다고 방에 들어가서 받을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큰애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근데 한참을 걸어도 받지 않는 겁니다. 막내에게 걸어도 받지 않고 전부 받질 않길래 내 전화가 이상한가 싶어 옆에 있는 친정오빠에게 걸어봤더니 전화기만 잘 울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다음 일정들은 싹 다 취소하고 제일 빠른 기차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에 타니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11시쯤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흘러나오길래 일단 주방부터 가봤어요. 된장찌개를 해놓고 갔었는데 손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있더군요. 냉장고를 봐도 그대로고 휴지통까지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러고는 방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저희 남편이 찡그리고 자고 있는 겁니다. 전날 제가 나갈 때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입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귀까지 뻘겋게 올라오며 온몸이 막 떨리고 내가 설마 했는데 아무도 안 왔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올 수가 없죠. 새벽부터 음식 준비를 했고요. 냉장고에 있는 건 다 꺼내서 한상 차려다가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이 저보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며 놀라길래 밥부터 먹으라고 그래야 운동도 하지 않겠냐고 말했죠.
오전 10시가 지나도 둘째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아무 연락도 없길래 웃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셋이나 낳았는데 씨앗을 남들보다 더 심었는데 자식 농사가 일이 되었구나 싶었네요. 누굴 탓할 것도 아니죠. 점심이 되어서 남편하고 식사 마치고 명함 한 장을 사진 찍어 애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전날 제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생각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역시나 사진 보내자마자 애들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받지 않자 남편 전화기가 울렸고요. 다른 명함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연말마다 약소하게 기부하는 보육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 원장님 명함을 받아둔 게 있어서 그거 잘 보이게 사진 찍어다가 애들에게 보냈거든요. 제일 아랫줄에 후원 보내주시는 곳이라고 굵은 글씨로 쓰여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잘 찍혔나 봐요. 저렇게 곧바로 연락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다 둘째 아들놈에게 전화가 왔길래 그건 받아왔습니다. 받자마자 저보고 엄마 후원하냐고 얼마나 하냐며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는 왜 오늘 나타나지 않았냐고. 일요일은 둘째 네가 있겠다고 한 거 아니냐 했더니 전날 아빠한테 말했는데 못 들으셨냐면서 일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못 빼게 되었다며 다음에 가겠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열심히 잘 지내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후원 소리는 뭐냐고 물어보길래 우리 돈 우리가 쓰겠다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고 바쁠 텐데 일 보라고 하고 다시 끊어버렸고요. 명함 사진 한 장이 이 정도로 난리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었잖아요. 저희 애들이 다 왔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남편 정장까지 갖춰 입히고 두 아이 한복까지 곱게 입혀서 데려왔길래 무슨 명절인가 싶었습니다. 명절에도 저러진 않았거든요. 오자마자 저희 남편 앞에 손주들을 턱하니 앉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막내딸도 어디서 받아왔는지 한복으로 갈아입혀서 저희 남편 앞에 앉히더라고요. 둘째랑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한복이 없는지 손주 머리만 자꾸 빗어넘기는데 손주라면 그렇게나 좋아하던 남편도 그날은 웃지 않았어요. 그러니 애들도 몸이 달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옆에 앉으며 그랬습니다. 정신 사납게 애들은 뭐하러 데려왔냐고.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하지. 우리도 쉬어야 되는데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죠. 그러자 큰애가 후원한다는 건 어떤 계획이시냐면서 저렇게 눈치 보는 모습은 큰애 낳고 처음 봤습니다. 존댓말까지 써가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그랬죠. 우리가 자식 농사는 깡그리 망해버렸지만 부동산 농사는 나름 괜찮게 한 편이니 내가 엊그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열이 뻗쳐서 거실에 나와 있다가 그때 받은 명함 생각이 퍼뜩 나서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사진 찍어 놓은 거라고. 사진 보낸 건 실수니 신경 쓰지 말라 했어요. 그러자 막내가 돈이 얼마나 있으시길래 그러냐고 묻길래 제가 그랬죠. 너희들 신혼집 넓혀준다고 빌려줬던 돈 그것만 걷어들여도 3억은 좋긴 어머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며느리가 네? 하며 소스라치대요. 결혼할 때 준 6천만 원은 그건 건들지 않을 생각이니 걱정 말라고. 신혼집 넓힌다고 받아간 돈, 손주들이 답답한다고 집 옮긴다고 가져간 돈 그거 돌려받겠다고 했어요. 너희들 전세 계약 언제 끝나는지 내가 다 꿰고 있으니까 요즘 전세금도 많이 낮아져서 옮기긴 수월할 거고 큰애랑 둘째는 올해 안에 끝나니 계약 연장하지 말고 전세금 돌려받으라고 그때 받겠다고 했어요. 막내는 내년에 끝나니 이자까지 쳐서 받겠다고 했고요. 그러자 막내가 성질을 부리며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하길래 제가 소리를 지르며 그랬어요. 너희들이 경우를 따지냐고. 내 맘 같았으면 그동안 줬던 용돈 한 푼까지 싹 다 가져오고 싶은데 이 정도 선에서 참는 거라고
너희 아버지 허리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혼자 둘 수 있냐고. 경우 어쩌고 한마디만 더 하면 싹 다 뺏어가겠다고 호통을 쳤죠. 그러자 큰애가 넙죽 엎드리며 애들 때문에 바빠서 정신없었다며 죄송하다 빌기 시작하는데 곧이어 둘째 셋째도 죄송하다고 빌더라고요. 죄송하고 말고 할 게 어딨나 싶었네요. 제가 이번에 참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려고요. 미래를 본 것 같아서 이참에 정리 깔끔하게 하고 주말에 보육원이나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원장님 명함 덕에 생각보다 정리가 빨리 끝나서요. 앞으로 저랑 남편 운동 열심히 하면서 특히 허리에 신경 바짝 쓸 거고요. 애들 전세 계약서는 저희 부동산에 있으니 때 되면 정리해서 제 통장으로 옮겨놓을 생각입니다. 본인들이 살 집은 본인들 돈으로 넓히면 되죠. 그 정도 키워놨으니 우리 할 몫은 다 했다고 생각하려고요. 미련한 남편 덕에 저도 덩달아 미련하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지낼 생각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